네, 7월 25일 주간 테스트 풀이 영상입니다. 자, 1번부터 풀이를 해봅시다. 기후가 변화하는 요인 중에 자연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돼 있죠.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자, 도시화는 대표적인 인위적 요인이고, 화산재 분출 정답이 되겠고, 태양 활동의 변화 자연적 요인이죠. 자, 온실가스 배출도 인위적 요인, 무분별한 토지 및 산림 개발, 파괴도 인위적 요인이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기후가 변화하는 까닭으로 옳은 것은 돼 있네요. 자, 에너지가 사용되고 화석연료가 사용되면서 온실가스가 증가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었죠.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기후가 변하는 까닭으로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1번. 식물 선장을 도와서 대기 중에 산소를 증가시킨다. 산소가 감소하겠죠?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서. 2번, 대기를 흐리게 하여 태양 에너지를 감소시킨다. 지구온난화하고는 좀 관계가 없죠. 자, 태양 활동의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고 지구에서. 4번, 화산과 지진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지구 평균 기온을 상승시킨다. 이거는 자연적 요인이니까 관계가 없죠. 5번,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배출시켜 지구온난화를 이끈다.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을 고르시오 되어 있죠. 자, 산림 개발과 에너지 사용 등의 인간 활동으로 대기 중에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증가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로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거의 대표적인 온실가스라고 배웠었습니다. 자, 4번. 대기 중에 온실가스의 양이 많아지면서 온실 효과가 과도하게 나타나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 지구온난화라고 우리가 배웠었고, 간단하죠? 자, 5번입니다. 자, 기후 그래프. 자, 여기 이제 온실가스 농도와 지구 평균 기온의 상관관계를 보는 그래프인데,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평균 기온도 높아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네, 그거에 대한 분석한 내용을 골라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구의 평균 기온은 점점 상승하고 있다. 맞죠? 최근 기온 상승에 자연적 요인 영향이 큰 게 아니고 인문적 또는 인위적 요인이 더 크죠. 자연적 요인도 있긴 있지만 최근 상승은 당연히 인위적입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증가하고 있는 게 보이시고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와 지구 평균 기온은 정비례, 그냥 비례 관계에 있죠. 같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6번. 기후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근의 기온 상승은 인간 활동 영향이 크다. 맞죠?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도 맞죠? 3번. 기온 상승은 저위도 지역과 해양에서 더욱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자, 요거와 관계된 게 뭘까요? 저위도 지역은 적도죠, 적도. 적도 부근에서 더욱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저위도 부근이 아니고 이 에너지가 고위도 부근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고위도 지역에 우리가 빙하가 많이 뭐하고 있다? 녹고 있다. 이런 걸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우리가 많이 배웠었죠. 자, 그래서 기온 상승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고위도 지역에서 기억해 두시고 3번이 정답이고, 4번. 과도한 온실 효과로 지구의 평균 기온은 지난 100년 동안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 상승하고 있고, 현재와 같이 화석 연료를 지속해서 사용한다면 지구의 평균 기온과 해수면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위도와 고위도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알았죠? 7번. A지역. A지역은 북극해입니다. 이 북극해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많이 녹고 있는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1번은 어디냐? 1번은 여기 호주에 있는 산호초지대입니다. 자, 여기가 1번이 되겠고요. 자, 2번은 집중호우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시아 지역이 되겠죠? 아시아 계절풍 지역이 여름에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도 이제 극한호우라는
이래 명칭이 생기기 시작했죠. 한 시간에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는 현상,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침수가 되고 있다는 말은,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은 침수가 잘 안 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저지대로 바꿔야 되겠어요. 맞죠?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이 아니고 저지대. 자, 고산 지역의 빙하가 감소하고 있고 홍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산지 부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히말라야 산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에 빙하가 덮여 있는데, 그 빙하가 녹아서 빙하물이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바람에 침수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8번. 사진은 섬나라 투발루에서 바닷물이 육지로 넘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해수면이 상승했기 때문이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 상승이라는 내용을 같이 골라보면 될 겁니다. 자, 1번. 바닷물의 수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온하고는 관계가 없죠. 2번. 육지 면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줄어들겠죠.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이유를 찾는 거니까요. 원인을 찾는 문제인 거예요. 3번. 바닷물의 퇴적 활동과는 관계가 없고,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5번.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했기 때문이다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5번이 답이네요. 9번. 자, 교토의정서 다음은 수업 때 파리협정이라고 했어요. 2015년에 국제연합 기후변화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토의정서 이후에 기후체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후변화협약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5번 제21차 국제연합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요게 이제 파리협정이 되겠습니다. 국제연합의 기후변화 협약을 리우 대자리로 했었던 내용이고요. 지금 2015년에 했던 것은 5번이 됩니다. 자, 바젤 협약은 뭐냐면, 유해 폐기물이 있는데 그 유해 폐기물 이동을 금지시키는 조약이에요. 이동 금지. 그래서 뭐 쓰레기 같은 거를 금지시키는 거죠. 이동하는 것을. 자, 람사르 협약은 뭐냐면 습지 보전 협약이에요. 습지 보전 협약. 요거는 우리나라에 뭐가 들어가냐면 갯벌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습지 지역을 보존하자라는 내용이 람사르 협약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을 볼까요? 기후변화가 지구에 미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온난화와 관계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뭄과 사막화 점점 심해질 것이고요. 집중호우와 홍수도 잦아질 겁니다. 이상기후죠. 극지방과 고산 지역의 비가 높고, 해발 고도가 낮은 곳에 바닷물이 잠기게 되고, 바닷물의 온도가 내려가는 게 아니죠.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라고 바꿔야 되겠죠. 더워지면서 산호초가 백화 현상이 발생한다. 해서 5번이 틀린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맞죠? 이를 분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1번. 인도와 러시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는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볼까요? 인도는 33에서 35%, 그 다음에 러시아는 25에서 30%니까 같지 않죠. 다음, 미국과 일본은 모두 화석연료 사용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데, 화석연료 사용을 크게 늘리면 감축할 수가 없죠.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야 될 겁니다. 3번, 중국은 가장 많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60에서 65%니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본은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을 늘리면 안 되겠죠. 무조건 줄여야 돼요. 자, 우리나라는 제시된 국가 중에 가장 적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가장 작은 나라는 일본이죠. 맞죠? 네. 그래서 내용은 3번이 옳은 분석이 되겠습니다. 10-2단원 이제 1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 소비 증가에 따른 환경 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입니다. 자,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은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는 있는데, 자,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을 통해서 우리 자연상태의 제약을 극복했죠. 자연상태의 제약사항을 극복을 했고, 이 극복함에 따라서 뭐가 많아졌죠?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죠. 그래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고, 자, 니은, 소비가 증가하면서 폐기물의 양이 늘었고 생태계 수용 능력을 넘어섰다. 자정 능력을 넘어선 거죠.
어느 정도의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거를 넘어서고 있고, 자, 디귿, 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자연 제약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이거 극복했죠. 자연적 제약을 극복을 했죠. 과학기술로. 그러면서 환경이 파괴되고 있었기 때문에 틀렸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교통량 감소,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 문제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2번. 기술이 발달하고 자원 소비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환경 문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화산재 분출은 자연 현상이죠. 이거는 인간의 소비가 일으키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방사성 물질 누출, 폐기물 대량 방출, 화학 물질 과다 사용, 교통량 증가 전부 다 인간과 관련 있죠. 자, 3번. 다음 지도를 보고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의 산업재해에 따른 주요 오염 지역이 되겠네요. 자, 1번. 농업과 광업은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 돼 있는데 일으키죠, 당연히. 광업은 이제 광산이고 농사도 지을 때 보면 비료 같은 걸 쓰니까 오염되죠. 2번. 오염 지역은 아시아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고 돼 있는데 전 세계죠. 아시아가 아니고 전 세계. 자, 3번. 원자력 발전은 다른 발전 방식에 비해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 되는데 원전 사고가 있었죠. 우크라이나의 원자력 발전소 폭발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다음 4번. 개발도상국에서는 주로 공장 오염 물질로 인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정답이 되겠고, 개발도상국에 공장이 많으니까 문제가 발생하죠. 아프리카 지역은 산업 발달이 느려서 상대적으로 환경 문제가 적게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까요? 다음 대화에 밑줄친 빈 곳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성면 사용이 제한되면서, 성면은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1급 발암 물질입니다.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가 많이 사용했지만 요즘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면 성면 개발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궁금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던 것을 해외로, 개발도상국으로 많이 보내고 있죠. 그 이유는 개발도상국은 환경 규제가 느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겠구나.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이것은 사용하고 난 전자제품에서 나오는 폐기물입니다. 이거는 전문 용어가 전자쓰레기라고 불렀었고, 심지어 6번 보기에 보면 전자쓰레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맞죠? 자, 전자쓰레기는 선진국에서 어디로 많이 이동한다? 개발도상국으로 많이 이동한다라고 불렀었는데 그 이유는 환경적 규제가 굉장히 느슨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했죠. 자, 6번의 내용을 볼까요? 첨단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면 왜 이동을 할까요? 이동하지 않겠죠. 개발도상국에서 전자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말이 아니죠. 선진국에서 많이 발생을 하죠. 전자쓰레기 발생하는 지역은 선진국이에요. 자, 개발도상국은 전자쓰레기가 유출되면서 주민들의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쓰레기를 받을 사람들은 아닙니다. 맞죠? 선진국이 자기들의 삶이 안 좋아지니까 개발도상국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거죠. 전자제품 사용의 주기가 뭐 되고 있다? 짧아지고 있다. 자,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처리 과정에서 오염 물질이 많이 배출되어 선진국에서 처리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네. 7번입니다. 다음 글에 해당하는 농업 형태네요. 선진국의 농업 기술, 그 다음에 과일과 식량 작물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으로 많이 이전을 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자, 이런 거는 플랜테이션이라고 불렀었습니다. 플랜테이션 농사 방법. 선진국만 계속 이익을 보게 되는 좀 안 좋은 농업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8번. 다음과 같은 환경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입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있고 그 열대우림이 파괴됨에 따라서 거기에 살고 있던 오랑우탕의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식생이 파괴가 되고 있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되어 있죠. 나무를 무자비하게 베었기 때문입니다. 1번 사료용 곡물 재배 감소. 곡물 재배가 증가하게 되면 열대우림이 파괴되겠죠.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고, 팜유 채취를 위한 팜 농장 확대. 농장을 확대하면 식생이 파괴되겠죠.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말레이시아 열대우림의 땅값 하락. 4번에 개발도상국 농업의 선진국으로 이동. 5번 비료 사용 감소 및 관계 용수 사용 중단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열대우림에 파괴와는 관계가 없어요. 맞죠? 열대우림을 왜 나무를 베어서 거기를 나무를 왜 베고 있는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무 베고 농사 지으려고 하는 거죠. 자, 9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농업의 발달로 인해 나타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정리한 내용인데, 자, 케냐의 우리 장미 재배 수업 때 이야기했었거든요. 장미 재배하면 케냐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자, 좋은 점, 장미의 수출로 인해서 외화 수입이 증가한다. 맞을 수 있겠죠. 자, 일자리가 생겼기 때문에 케냐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다. 좋은 점이었어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죠. 자, 부정적 영향은 호수의 수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말 맞죠? 그래서 물이 점점 많이 줄어들고 있고, 네덜란드 꽃 시장의 수출 금지는 관계가 없죠? 네덜란드 꽃 시장에 수출을 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그리고 네덜란드도 꽃을 만들고 있으니까 네덜란드하고는 관계는 크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호수 주변에 수산업 쇠퇴, 물고기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죠. 왜? 수량이 감소하니까.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문장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에 대한 정리를 간단히 해봤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 위주로 풀이를 잘 보시고 이제는 안 틀리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